안녕하세요. 저는 정칼을 박사입니다. 올해로 91살이며 의사로 살아온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노인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간은 말없이 버티다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잘못 섭취하면 가장 흔하고 위험한 질환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확실하게 병들기 시작합니다. 78세 이후의 노인들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무엇이 노인의 간을 가장 많이 병들게 할까요? 신진대사가 급격히 느려지고 그 답은 매우 간단하지만 해독 능력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 바로 숨어있는 당분입니다. 단순히 설탕만이 아닙니다. 과일, 주스, 식빵, 시리얼, 심지어 무설탕이라고 적힌 간식들 속에도 액상과당, 과당, 인공 감미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어 결국 지방간을 만들고 간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은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간에 열을 내리고 결국 독소를 배출하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식사 시간과 수면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브로콜리는 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부담 없는 저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맑고 몸이 고요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단맛을 줄이십시오. 자연의 맛을 되찾으십시오. 천천히 씹고 식사의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간을 살리고 건강에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매우 해로운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롭다는 사실을 전혀 바로 많은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그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두 가지 음식 건강과 장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의 힘과 몸의 균형을 믿는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세요. 바로 그 음식 조합이 지방간, 즉 의학적으로는 지방간증, 지방간, 스테아토시스, 헤파티카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간은 지방간을 잘 그대로 못하는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병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도 많은 노인들이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그런 병이 있다는 지방간을 조용한 질병, 침묵의 왜냐하면 지방간은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78세 이후에는 지방을 처리하는 간의 능력이 많은 분들이 나는 멀쩡한데요 조금의 잘못된 식습관이 몇 년 안에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함이 가장 만성 피로, 소화불량, 심한 경우에는 강형변이나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평소와 똑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속에서는 간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들 속에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간을 조용히 병들게 만듭니다. 바로 그 식사가 간에 아주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맛이 아니라 당의 형태와 흡수 속도입니다. 천천히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당, 즉 액상과당이나 정제된 곡물은 간에 바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간을 혹사시키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드시고 있는 그 음식이 정말 간에 좋은 음식인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병들게 하는 음식인지 오래 건강하게 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몸을 어떻게 해야 지방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제가 다음으로 설명드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간을 위한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제가 수십 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확인한 간을 진실 간 건강을 망치는 가장 나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고 들어오는 설탕입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포도당, 그 음식은 바로 농축 과일, 숨겨진 당분, 인공 감미료 등으로 보이지 않는 설탕입니다. 포장지 뒤에 조용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정말 무서운 건 바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 식탁에 무설탕이라고 적힌 비스킷,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건강 간식으로 포장된
에너지바 같은 제품들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 주스는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다. 무설탕이라니까 당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이 바로 간을 조용히 병들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방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환자 중에도 현실적인 매일 아침 유기농 과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토스트를 드시던 노인의 간은 이미 젊을 때보다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몸에 들어오면 간은 피검사 결과 중성지방으로 급격히 저장하려고 합니다. 지방간이 꽤 젊을 때는 운동이나 대사작용으로 그 지방이 소모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과 과당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주 조금씩 먹는 당분도 결국 간에 쌓이게 되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지방간이 되고 간염으로 심하면 간경변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음식들은 당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음식들이 입에 들어있는 인공색소, 보존료, 첨가물 등이 간의 해독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먹고 지방으로 쌓이고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드시지만 자신을 회복할 여유조차 없이 계속해서 병들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숨겨진 당은 노인의 간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간을 조용히 파괴하는 가장 나쁜 음식입니다. 달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성분표를 읽는 습관, 음식의 진짜 정체를 아는 지혜, 이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자연식 식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인은 도대체 뭘 먹어야 간이 좋아질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91세가 되도록 서양에서는 건강한 칼로리를 기준으로 음식을 평가합니다. 전통적인 음식이 몇 칼로리인지 얼마나 먹어야 체중이 줄어드는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과 스승님들께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무 단 음식은 간을 약하게 하고 심장에 불을 꺼뜨린다.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단맛이 왜 심장을 꺼뜨린다고 할까? 의사로 공부하면서도 이 말의 기운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뻗어나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간이 건강하면 기운이 오르고 눈이 밝아지고 하면서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간이 약해지면 의욕이 사라지고 눈이 침침해지며 감정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간은 또한 분노와도 연결되어 있어 간에 열이 많아지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사람에게 항상 간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단맛은 처음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 뒤에는 간의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간의 기운이 사라지고 단맛을 처리하기 심장의 위해 불도 함께 간이 과도한 에너지를 써야 하고 심장 과정에서 열이 생기며 피로가 쌓이기 간과 연결되어 순환을 당분이 과하면 간 내부에 지방이 쌓이고 심장도 간세포 사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단 음식은 간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심장의 못하게 불을 꺼뜨린다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게다가 단맛은 입에는 좋지만 소화기관 전체에는 부담입니다. 단맛이 많아질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되며 지방간이 생기고 나아가 당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불리는 과일 말린 것, 노인에게는 그 과정이 훨씬 빠릅니다. 곡물이라는 왜냐하면 이름이 이미 간세포가 줄어들고 단기 재생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매일 습관처럼 섭취하고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한 컵의 주스, 한 조각의 단맛은 눈에 보이는 설탕만이 아닙니다. 액상 요거트, 건강 간식이라고 이 모든 것이 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병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전통입니다. 저는 서양 의학을 공부했지만 동시에 한의학의 지혜도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세 개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감각을 먼저 믿어야 하고 속보다 건강이란 단지 살펴야 합니다.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 동안 실천해온 간을 위한 생활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고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이면 몸도 마음도 병듭니다. 이 습관이 저를 91살까지 큰 병 없이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78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기능이 급격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먹어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들이 이제는 소화되지 않고 떨어지며 그대로 새로운 세포로의 재생 속도 또한 매우 느려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젊을 때는 당분이 몸에 들어와도 간이 잘 처리해줍니다. 능력입니다. 약간의 과식이나 단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나 대사를 통해 에너지 생산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78세가 넘으면 줄어들고 이야기가 기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이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당분은 대부분 간에 그대로 남아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간 기능 자체가 점점 멈춰가게 됩니다. 78세 이후에 간은 매우 예민하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혈당 상승을 이런 상황에서 한 잔의 과일 주스 때문입니다. 한 조각의 케이크,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밥도 조금 먹고 과식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왜냐하면 문제는 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빠르게 혈액에 특히 당분은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한 잔의 주스라도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간은 점점 지치고 망가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은 간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해독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회복이 그대로 병이 되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은 한번 손상되면 이제는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 걸립니다. 지키는 것이 더 젊은 중요하다. 간은 며칠만 쉬어도 회복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간을 지키기 간은 한번 무너지면 반드시 회복하는데 78세 이후에는 간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의욕이 사라지며 몸이 무거워지는 현상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데 사실은 것이 하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이의 습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를 노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그렇다면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8세 이후의 어르신들이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실천할 수 있는 간의 기능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 외에도 이제부터는 제가 91세가 되도록 매일 지켜온 간을 위한 실천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되살릴 때도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존중하며 천천히 분명히 돌보아야 간은 조용히 병들어가는 늙은 나무에 물을 주듯이 회복력 꾸준하게 올바른 음식으로 간을 부드럽게 그 회복이 매우 느리고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가는 시간이 걸릴 뿐 우리는 간을 응답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에게 실천하게 한 간 회복 식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는 민들레 뿌리차입니다. 민들레는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간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쓰여온 약재입니다. 민들레 뿌리를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천연 성분입니다. 간의 기운을 맑게 해주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는 특히 경우 지방간으로 인해 무거워진 간을 가볍게 해주는 작용을 간세포가 합니다. 다시 기능을 회복하도록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씩 저는 매일 소량의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죽에 섞어 섭취합니다. 둘째는 울금. 단 맛은 없지만 간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강황은 셋째는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브로콜리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찌거나 삶아서 먹으면 간에 부담이 없고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풍부해 간의 해독 작용을 촉진합니다. 간이 힘들어할 때는 튀긴 음식이 아니라 식용유나 트랜스지방은 자연 그대로의 식물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고품질 올리브유는 간의 지방 대사를 도와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간이 편안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엔 삶은 채소 올리브유입니다. 한 작은 숟갈 기름이라고 해서 모두 곁들이거나 나쁜 것은 따뜻한 죽에 아주 소량 섞어서 섭취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많이 먹지 않는 것. 소량이 간에 도움이 되고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간에 좋은 음식은 많습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간의 정화작용을 도우며 검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간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시간과 리듬도 매우 특히 중요한 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식사 사이에 충분한 포장된 음식보다는 제철 채소와 직접 지은 밥을 먹는 것이 간에게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식사에 가능하게 만듭니다. 간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조차 해독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간을 쉬게 해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피를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간 건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천천히 줄이고 자연에 실천하면서 돌아가기 일정한 수치가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 것을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간은 다시 기력이 회복되고 눈빛이 맑아지고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단맛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 박사님, 그럼 어떤 음식부터 줄여야 하고 어떤 음식부터 늘려야 합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먹으면 간이 가장 편안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침 식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한 가지 음식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자연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많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강조하고 매일 싶습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습관을 얼마나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구독하여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아보세요. 작은 선택들이 오래 산다는 결국 수명을 만들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사는 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바로 자기 몸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요로 한다는 피곤하다는 것, 무겁다는 우리는 것, 그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는 바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짜증이 늘었다는 핑계로 이 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의 간이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몸 전체가 지금이라도 천천히 멈추고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장기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음식을 고를 때, 씹을 때, 삼킬 때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가 혹은 나를 병들게 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몸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반드시 언젠가 답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반복하면 그것도 반드시 오래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91년을 살아오며 말보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전적이다, 전쟁도 겪었고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수많은 질병과 싸운 사람들도 아니라 오래된 지혜를 품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년기를 맑은 정신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때부터 바로 내 몸의 중심,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것입니다. 내부의 평온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맑아지고 그때부터는 남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지면 하루하루가 리듬을 따라 살 수 있기.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바로 긴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하루 중 자연의 맛을 되찾고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가 식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정신을 맑게 하는지를 마음을 가볍게 하며 알려드릴 삶을 것입니다. 다시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는 훨씬 수월해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실천으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좋은 말로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을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기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내면이 깊어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노년은 축복입니다. 간은 우리의 몸을 템플처럼 돌보며 정화와 순환 그리고 생명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간은 당신 몸의 중심이며 동시에 당신 삶의 불꽃입니다. 간이 꺼지면 눈빛이 흐려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삶의 빛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여기서 있다는 멈추지 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첫걸음을 곁에 있는 디뎠다는 가족과 뜻입니다. 친구들, 단순히 당신이 건강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 삶의 영상을 방향을 꼭 바꾸기 전해주세요. 위한 지혜로 받아들이셨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저는 서로의 그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이 수 영상을 있는 만든 존재이기 보람이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천하고 나누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소리가 더 잔잔하게 들리고 음식의 맛이 더 깊어지고 하루의 의미가 더 소중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주는 간을 아침 돌보고 루틴에 대해 자신을 알려드릴 아끼는 것입니다.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저는 이제 당신의 다음 영상을 일상을 조금만 여러분께 더 바꾸는 깊은 것으로도 내용을 간 나누려 기능을 합니다. 크게 바로 개선할 수 간이 있는 가장 힘들어하는 아주 시간대와 실질적인 지혜가 될 피해야 것입니다. 할 음식들. 저는 그리고 늙지 노년기에 노년기에 간을 저는 오래 살아왔고 그 삶 속에서 얻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당신도 맑은 정신과 편안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누리고 싶다면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균형, 활력, 웰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독하세요.